요 문제, 요 문제. 여기 지금 빨간 거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진도 나갔잖아, 이미. 그죠? 우리 저 네, 밑에까지 갔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밀어놓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영상은 하여튼 5월 18일 전까지 보셔가지고, 엑셀 네, 동영상을 다 보셔야 되는데, 보시고 나서 그거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요 쉬운 문제를 어널리티컬리도 푸는데 또 엔더 뭐예요? 누메리컬리도 컬리도 풀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로도 풀고 그다음 손으로도 풀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또 다른 질문. 그 표준 편차를 주로 다루는데 음. 왜 이름이 분산선인지 좀 아니, 그러니까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그냥 거의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분산에 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니까 어떨 때 표현할 때는 베리언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니멈 베리언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니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이게 똑같잖아. 미니멈 음, 베리언스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뭐예요? 미니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어디까지 했나? 자,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죠? 예.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이 푸시게 되겠죠. 그죠? 예. 이 공식을 보니까 목적 함수는 뭐예요? 오브젝트 펑션, 이게 목적 함수인데, 목적 함수는 뭐예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문제였죠. 그죠? 예. 그리고 뭘 바꿔가지고, 이 결정 변수는 determining variable 하면 결정 변수인데, 결정 변수는 뭘 바꿔가지고 W를 정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 있었어. 제약 조건이 두 개 있었는데 첫 번째 제약 조건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의 합이 1이다. 그죠? 예. 두 번째 제약 조건은 뭐예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주는 어떤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2차 함수 최적화예요. 어, 제약이 있는 2차 함수 최적화인데 이게 왜 2차 함수 최적화냐면 여기 지금 미지수는 W죠. W. 근데 W1의 제곱, W2의 제곱, W3의 제곱 이런 게 생기고 그다음 또 뭐가 생겨요? 2W1, W2 하는 이런 항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2차 항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2차 함수에 최적화다. 쿼드레틱 펑션의 오토마이제이션이다. 하고 요거는 엑셀 툴에 뭐예요? 해찾기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3월 18일 날 제출하려고 하는 홈워크 이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어널리티컬리도 풀고 그다음 누메리컬리 풀 때 엑셀 솔브를 이용하면 되겠죠. 엑셀 해찾기를. 그죠? 예. 다시 되돌아갑시다. 다시 또 반복합니다. 그죠? 예. 이게 이번에는 그냥 개별 자산으로 포스코, 삼성전자, 무학주조, 대신증권, 코덱스 200 이런 자산이 있어요. 코스피는 그냥 비교하는 자산이에요. 비교하는 자산인데 그렇게 해서 점을 찍고 그게 개별 자산 선택하는 거였잖아. 개별 정권 선택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 중에 오른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해서 제끼면 뭐만 남냐면 코덱스 200하고 포스코만 남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무사복싱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포스코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코덱스 200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코덱스 200을 선택하라. 라는 게 답인 거죠. 그죠? 예. 우리 앞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다른 예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코스피는 안 썼고요. 코스피는 지금 비교하려고 지금 코스피 놔둬놓은 거예요. 이거 자산들을 가지고 최소 분산선을 그렸어. 최소 분산선을 그리니까 최소 분산선을 접하는 무차별 곡선을 하나 그릴 수 있는데 걔의 무차별 곡선은 그냥 코덱스 200을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보다 왼쪽 위에 있어. 왼쪽 위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좀 더 효용이 크다는 거니까 왜 코덱스 200을 선택하겠냐고. 그죠? 나머지 자산들 섞어가지고 선택하는 게 더 낫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뭐냐면 뭘 선택하면 그래도 꽤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으면 내가 이, 이 최소 분산성 같은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 그런 사람이면 그냥 코덱스 200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코덱스 200 선택하라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포스코 선택하는 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무자비 곡선에 누워 있으면 코덱스 200에 포스코 200을 선택하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 이유가 그 전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요 각 평균 수준 하에서의 각각의 웨이트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보니까 코덱스 200은 모든 평균 수준 하에서 비중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 상당히 유용한 자산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어때요? 삼성전자는 0.30이라는 평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마이너스 0.92의 웨이트를 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어떠냐면 평균이 낮잖아. 그죠? 예. 평균이 낮고 그다음 대신에 또 삼성전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른 상사보다 편입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최소 분산을 만들려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많이 섞여야 된다는 거죠. 이 낮은 수익률에서는 삼성전자가 많이 섞여야 되고 높은 수익률에서는 삼성전자 평균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높은 평균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투자 비중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비중이 0.5면 그건 삼성전자를 100만 원 중에 50만 원 투자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0.9이면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어, 그 삼성전자를 공매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공매도. 삼성전자를 92만 원어치 공매도를 해.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90만 원 생겼잖아. 그럼 100만 원 있잖아. 192만 원 가지고 지금 포스코에 46만 원 투자하고 그다음 무학주조에 14만 원 투자한 거죠. 그 코덱스 200에다가 145만 원 투자한 거죠. 지금. 됐어요? 공매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파는 거야. 어떻게 팔어? 없는데. 빌려서. 딴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주식을 팔어. 그럼 돈이 생기잖아. 92만 원이 생겼잖아, 지금. 그죠? 예. 나중에 내 예상대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사. 그래서 그 주식을 갚으면 되겠지. 근데 나는 싸게 샀잖아, 지금. 비싸게 팔았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지. 그게 공매. 그래서 영어로는 숏 이렇게 숏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매라는 것을 숏 세일즈라고 하고 숏을 쳤다라고 표현하죠, 보통. 어, 숏의 반대말이 뭐예요? 롱이잖아, 롱.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령 포스코는 0.46 롱 했다 이렇게. 코덱스 200도 1.4 145 1.45 롱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숏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포스코도 어때요? 포스코는 수익률이 높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낮은 수익률 평균을 달성할 때는 쓸모없는 자산인 거지. 그래서 45 숏 했잖아. 0.45 숏 했잖아. 그죠? 근데 반면에 뭐예요? 어, 그 높은 수익률 달성할 때는 얘가 지금 0.46이니까 코덱스 200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롱한 자산이 포스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포스코가 또 표준배가 작네. 다른 자산에 비해서. 무학주나 대신증권에서 작네. 그죠? 예. 대신증권은 정말 안 좋은 자산인가 봐. 왜냐하면 어떤 평균 수준 하에서도 뭐예요? 웨이트가 전부 다 뭐예요? 숏이에요. 그죠? 무학주조가 굉장히 쓸모없는 자산처럼 느껴졌지만 무학주조가 쓸모없는 자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수익률, 낮은 수익률을 만들 때는 무학주조가 마이너스였지만 뭐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무학주가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0.30 달성할 때는 0.14, 14% 들어갔잖아. 그죠?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학주는 포스코에 평균 분산 지배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예, 백세주는 소주에 평균 분산 지배 당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앞에 다시 체크해봐요. 당한다. 그런데 백세주가 쓸모없는 자산이 아니야. 왜 쓸모없는 자산이 아니었어? 50세주 만드는데 아주 유용했잖아. 왜 50세주 만드는데 유용했어? 위험을 현저하게 줄여주는데 위험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주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학주조는 뭐 어떤 자산이냐면 굉장히 위험이 크긴 크지만 포스코 삼성전자하고 섞으면 아니면 코덱스 이하고 섞으면 얘들하고 상관관계가 반대 방향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워 가지고 그래서 얘를 섞으면 뭔가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포스코는 별로 좋은 자산이 아니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지금 이, 저, 이 어떨 때는 굉장히 비중이 높고, 어떨 때는 비중이 낮고, 어떨 때는 비중이 낮고, 어떨 때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떤 경우에도 좋은 자산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자산이 뭐야? 지금 보니까 코덱스 200이야. 결론은 뭐예요? 만약 최소 분산선 구할 수 없으면 그냥 코덱스 200 투자하는 게 베스트야. 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포스코가 수익률이 높잖아. 그죠? 수익률이 높으니까, 높은 수익률인 자산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익률 가지고 랭킹을 매긴 거야. 랭킹을 매기는데, 연도별로 랭킹을 매기니까 포스코가 랭킹이 2003년에는 2위야. 2004년에도 1위야. 근데, 어라? 2005년에는 꼴찌야. 그죠? 그러니까 포스코 그게 뭘 의미하냐면 포스코에 지금 분산이 꽤 있잖아요. 표준 편차가 한 2.3 정도 되잖아. 평균은 사실 0.25니까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작잖아. 그 말은 뭐예요? 어떤 해에는 그러니까 이게 0%라고 치고 포스코 평균이 0%라고 치면 플러스 2.3%, 어떤 해는 마이너스 2.3%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크니까 그냥 그놈이 꼴찌가 되기도 하고 1등이 되기도 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낮아. 그게 나쁜 자산이니까 아예 투자하면 안 돼. 라는 게 아니죠. 보니까 어때요? 어떤 애는 꼴찌이지만 어떤 애는 1등 할 때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죠? 예. 뭐, 그거는 대신정권이나 무학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애는 1등 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꼴찌 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뭐 꼴찌 하기도 하고. 그죠? 무학주는 별로 좋진 않네. 1등 한 애는 한 애도 없네. 그죠? 그거에 비해서 코덱스 200은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가운데는 항상 가는 거죠. 왜 가운데는 왜 항상 가냐 하면 얘 표준 편차가 지금 삼성전자랑 무학주가 작잖아. 작으니까 플러스 뭐 1.3% 마이너스 1.3%니까. 그죠? 그러니까 딴 놈들은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왔다 갔다 할 때 얘는 1.3%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계속 항상 가운데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제까지 들었던 포트폴리오 이론 이야기 하나도 이해 못하고 하더라도 뭘 투자해야 된다고. 코덱스 200 투자하는 게 식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최소 분산선 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하이테크잖아. 그 하이테크를 뭐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고, 그죠?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직접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냥 코덱스 이펙트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뭐 그 이야기입니다.